안녕하세요, 황희사입니다. 골대녀가 리부트돼서 2026년부터 새로운 시즌이 진행되는데요. 아마도 26년도에도 25년과 같지 않을까요? G리그 플러스 G파컵 시리즈로 1년을 진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시간에는 감독과 각 팀 선수들이 어떤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해 예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가볍게 살짝 맛만 보는 수준에서 단순히 감독님들의 스타일을 개인적인 견해로 풀어보는 것이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고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각 감독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구독자님의 견해를 댓글로 이야기해 주시면 아주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국대 패밀리의 최진철 감독이 왔는데요. 최진철 감독은 제가 생각하기에 골대녀와 동기화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감독이라 생각합니다. 각 선수들의 능력과 한계 등을 잘 캐치하고 이끌어주는 동기부여형 또는 아버지형 감독 유형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어느 팀에 가도 크게 문제가 없었던 감독이었다 생각하는데 최근 블라비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이전과 다르게 큰 활약은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국대 패밀리의 경우 우승팀이었기에 도전보다는 수성을 잘 해야 하는 위치인데 그런 면에서 최진철 감독과의 케미는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수비 지향적이면서 안정적인 스타일을 추구한다고 보이는데 현재 이 국대 패밀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기도 하죠. 공격 쪽에서 좀 더 파괴력을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데 그것까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국대 패밀리 선수들의 잠재력을 더 끌어올려줄 가능성은 많을 것 같고 특히 공격 쪽에 정재은, 김민지, 남희애, 황희정의 기량을 좀 더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구척장신에는 새로운 얼굴의 김영광 감독이 매칭됐는데요. 구척장신 팀이 반 이상 새로운 얼굴이고 감독도 새롭기 때문에 팀 자체는 이전의 구척장신과 달리 굉장히 활기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돌적이고 패기 있는 김영광 감독 스타일에 맞게 수비적이지 않고 공격적인 팀 컬러를 들고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허경희를 필드로 올려 공격의 선봉 역할을 맡길 것 같습니다. G리그 우승을 한 구척장신이지만 상당수 멤버의 교체로 새롭게 시작하는 분위기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지난 시즌과는 전혀 다른 팀이 될 확률이 큽니다. 지난 시즌에 김영광 감독을 보면 그리고 새롭게 들어오는 감독들의 특성상 꽤 많은 부분 전술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전술일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다만 선수들의 멘탈 케어와 경기 중 임기응변 등을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허경희 선수는 멘탈에 따라 경기력이 천지 차이인데 이것을 신예 김영광 감독이 잘 케어할 수 있는지도 구척장신을 보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탑걸의 백지훈 감독은 지난 시즌 국대 패밀리를 우승시킨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탑걸의 이유정에 블라비에서 넘어온 강보람, 이승현 이 세 선수가 탑걸의 강력한 트라이앵글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국대 패밀리에서는 골대녀 최강자 박하연을 믿고 박하연 중심의 팀으로 잘 꾸려서 우승 트로피까지 들어올렸는데 과연 탑걸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탑걸은 박하연만큼의 최강자가 포진해 있는 팀은 아니기에 팀적인 시너지를 일으켜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백지훈 감독이 이유정, 강보람, 이승현 이 세 선수를 조화롭게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스밍파는 조재진 감독이죠. 본인의 스타일을 버리고 선수들 기량에 맞추어 전술을 짜겠다고는 했지만 기본적인 성향은 아마도 버릴 수는 없을 겁니다.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는 골키퍼와 수비수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골키퍼의 신예 장은실과 수비의 기존 스밍파 선수였던 심으뜸, 깡미, 히밥을 배치했습니다. 새롭게 들어온 선수인 윤태진과 박주환은 공격으로 배치를 한 것으로 보아 빌드업은 계속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장은실 선수가 불안하기에 골키퍼를 배제한 빌드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비에 심으뜸이 고정이고 파트너로 히박과 깡리가 번갈아 가며 서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조재진 감독이 공격적인 성향이고 빌드업을 기본으로 하지만 스밍파에서는 마시마 유도 없고 빌드업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전 스밍파는 수비적으로 하다 역습하는 스타일로는 실패했고 치고받는 난타전에서 빛을 발했던 팀 스타일을 갖고 있었습니다. 조재진 감독도 본인이 말했던 대로 본인 스타일을 버린다고 했는데 과연 그 스타일을 버리고 어떤 새로운 스타일로 스밍파가 변신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키썸이 있고 마시마가 있던 원더우먼의 빌드업 형태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스밍파를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더우먼은 김병지 감독입니다. 김병지 감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골키퍼 중심의 플레이입니다. 골키퍼의 전진이 필수이기도 하죠. 이전 월드클래스의 캐시처럼 하프라인 중간 쪽으로 골키퍼가 볼을 끌고 들어오는 전술, 양 수비가 터치라인에 붙으며 골키퍼의 패스를 원터치로 연결하려는 시도. 이 패턴이 과연 원더우먼에서도 나올까요? 캐시보다는 볼을 갖고 올라오는 게 더 자연스러운 키썸이기에 이런 플레이가 더 많이 보일 것 같은 김병지 감독의 원더우먼입니다. 다만 수비에서 원터치 패스를 소화해줄 선수가 누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LOD 역할을 해줄 선수는 누가 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김병지 감독 체제에서 현재 수비는 마시마 유와 소유미가 고정으로 된 것 같은데요. 조재진 감독 때에도 키썸이 높은 곳에서 커트되면서 위기를 많이 맞고는 했는데 김병지 감독 때는 얼마나 그런 장면이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완전 롤러코스터를 탄 원더우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기는 합니다. 월드클래스는 이영표 감독입니다. 팀의 현실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게 우승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감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동기부여형 감독이라기보다는 세밀한 전술을 세우는 전술가형으로 보여집니다. 이전 구척장신 팀에서는 체력을 끌어올리는 훈련을 최우선시했고 공격은 세트피스 위주로 빌드업 플레이는 생략하고 전방으로 깊숙이 볼을 보내는 심플한 전략으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현재 큰 변화가 없어서 오히려 약해졌다고 평가를 받는 월드클래스인데요. 과연 이영표 감독이 어떤 해법과 전술로 월드클래스를 변화시킬지 기대가 됩니다. 나티가 수비로 내려가고 LOD가 공격, 제이가 미드필더 포지션으로 소개됐는데 어떻게 포메이션 변화를 가져왔는지도 궁금합니다. 선수 변화가 없이 한 명 충원으로 그친 것에 반해 포메이션과 선수 롤이 상당히 바뀐 것 같아 과연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더 기대되는 팀이기도 합니다. 액셔니스타는 박주호 감독입니다. 박주호 감독의 경우 현재 승률이 좋지 못합니다. 스윙파에서도 수비 후 역습하는 포지션을 고수하다가 성적도 좋지 못했습니다. 신입으로 분류되는 감독이기에 아직 경험이 적어서 그렇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경기 중 대응 능력이 아직 잘 발휘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진짜 축구 선수와 골대녀 선수는 전혀 다르기에 축구에서 쓰는 전술이 골대녀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스윙파를 통해서 깨달았을 듯 합니다. 많은 것을 해보고 싶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더 어렵게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아마도 이번 시즌에서는 꽤 많이 박주호 감독의 지도 방식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전이 탄탄한 액셔니스타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정혜인과 박지한이 있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액셔니스타는 주전과 비주전의 갭이 크고 두 명의 골키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가 있는데 이것을 박주호 감독이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여 강팀으로 재탄생시킬 것인가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발라드림은 이근호 감독이 맡았는데요. 나름 이전 시즌에 액셔니스타를 맡으며 준수한 성적표를 받았다고 생각하며 골대녀 감독직에 잘 어울린다고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맡은 발라드림은 골대녀에서 가장 패스를 잘하고 아기자기하며 팀워크가 제일 좋은 팀입니다.
감독의 역량에 따라 많이 바뀔 수 있는 팀이 발라드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더욱이 득점력을 높일 수 있는 김보경이 들어왔기에 이근호 감독의 전술 유연성에 더 기대를 갖고 보고 싶은 팀이 됐습니다. 이근호 감독은 경기 중에 냉정하게 주요 포인트를 잘 짚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서기를 중심으로 한 패스 플레이를 어떻게 더 극대화시킬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가볍게 감독과 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봤습니다. 대차게 까볼까도 생각해봤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그건 좀 그렇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저도 포맷을 좀 더 다양화하고 재밌는 이벤트적인 요소들도 가미하며 내용도 더 풍부하게 하면서 여러분들과의 소통도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 황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